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8월 22일 열리는 제1야당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신임 당대표는 과연 누가 될까요?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현재 초점은 지난 6.3 대선에서 국힘 후보로 출마했던 김문수 후보의 대세론이냐, 아니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민들을 중심으로 지지도가 급등하고 있는 장동혁 후보의 돌풍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힘 당대표 선거에는 탄핵 반대 진영에서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탄핵 찬성 진영에서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또 한동훈계로 분류되지만 탄핵에 대한 스탠스는 확실치 않은 주진우 후보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밖에도 몇 명이 더 당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큰 변수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당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지 관심이 쏠렸던 비중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 한동훈 전 당대표와 나경원 의원은 이번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동훈, 나경원을 지지하던 당원이나 일반 국민의 표가 누구에게 갈지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현재까지는 6.3 대선에서 41%대의 만만치 않은 득표를 했던 김문수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중 비교적 최신 조사인 미디어 토마토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과 22일 이틀간 국민의힘 지지층의 당대표 후보 적합도는 김문수 후보가 43%로 과반은 안되지만 압도적 1위였습니다. 이어서 이 조사 때까지는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던 한동훈이 15.6%로 2위였고 장동혁 후보가 13.7%로 일약 전체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한동훈의 불출마를 감안하면 이제 김문수에 이어 장동혁이 2위로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6.3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선 후 그의 행보에 실망해서 탄핵 반대 국민들의 목소리를 김문수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장동혁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또 대선 후 국민의힘이란 정당 자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인 자유와 혁신이나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고영주 변호사가 주도하는 자유민주당, 조원진 전 의원이 주도하는 우리공화당 등 국힘보다 선명우파 야당 지지로 돌아선 국민도 적지 않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전반적인 지지도는 대선 때보다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는 확고하게 1위를 굳히기 위해 당대표 선거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국의 당원들을 연쇄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 후 바로 수해 현장 지원에 이어 지난주 후반에는 충청권 당협을 집중적으로 순회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서울시당 사무실 방문과 서대문 을 당협 방문, 서대문 갑 당협 방문, 중구 성동걸 당협 방문 등 서울 지역 당원들을 잇따라 만나 지지 기반 굳히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이재명 총통제로 가기 위한 전주곡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지난 1월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우리 당 의원 45명이 관저 앞에 모인 것을 내란 동조로 몰고 종국에는 국민의힘을 해체하려는 술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박찬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이 이른바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할 때 의결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후보는 저와 우리 당은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면서 당시 관저 앞에 우리 당 의원들이 집결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를 막겠다는 충정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이들의 내란몰이 속셈은 결국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려 이재명 총통제로 가기 위한 전주곡이 될 것이라면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최근 탄핵 반대 진영에서 지지도가 급등하고 있는 장동혁 의원은 선명 우파 성향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조직표에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밀린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바람을 통해서 판세를 바꾸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후보는 7월 27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서 한동훈이 인적 쇄신 대상이냐는 질문에 하나로 뭉치는데 장애가 되면 한동훈은 쇄신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또 총구를 내부로 돌리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혁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건 국민의힘이 하나로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한동훈이 말하는 보수 의계인과 관련해서 윤의계인을 주장하는 분들의 그런 목소리가 오히려 보수 의계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또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의 이른바 반극우 연대 우는 주장에 대해서 이와 같은 연대는 강남 출신의 기득권 연대라고 맞받아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어겨놓고도 중도 민심이었다고 포장한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또 일각의 극우 운운하는 주장에 대해 회색 비둘기 연대도 아니고 국힘에 누가 극우인가라면서 전한길 강사가 윤의계인을 말하는 것은 정통보수로 그득 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와 관련해서 자신은 당시로 돌아가더라도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해서 탄핵에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준석의 개혁신당과의 통합론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준석과의 연대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또 윤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서는 이미 윤 대통령 탈당으로 절연된 상태라면서 지금은 당의 위기다. 그런 절박함 속에서 출마 결심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실력 있는 민생 중심의 정통보수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또 오는 31일에는 전한길 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진행하는 토론 방송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장동혁 의원은 당원들이 당대표 후보자에게 궁금해하는 점을 진행자들이 묻는 형태의 검증방송이라면서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답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이 방송에 출연 제의를 받고 현재 출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 관계자는 출연 요청을 받았으나 아직 논의를 하지 않아 출연 일시나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다면서 출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장동혁 후보가 출연하는 유튜브 방송은 전한길 씨를 비롯해서 고성국, 강용석 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함께 당대표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각자 채널로 생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들 유튜버들은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자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반대해온 대표적인 반탄파 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에게 출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동혁 후보의 지지도 급등은 특히 정통 자유우파 성향 국민들 그리고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고 있는 우파 성향 유튜버 채널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당수 자유우파 성향 시사 유튜버 채널이 실시한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도 설문조사에서 대부분 장동혁 의원이 김문수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순알TV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국힘 당대표 후보 지지도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우파 성향 유튜브 시청자들이 국힘 당대표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나 국민을 모두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장동혁의 우세를 점칠 수는 없지만 최근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지표인 것은 분명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현재 자신이 직면한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장동혁의 대역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최근 다시 일각에서 부쩍 제기하고 있는 소위 부정선거 음모론 운운하는 주장과 관련해서 신당인 자유와혁신의 황교안 당대표가 그 같은 음모론 운운하는 주장을 통렬히 질타한 내용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최근 자유와혁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음모론 프레임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레가시 언론들은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음모론이란 단어를 덧붙여 공격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을 또다시 작동시키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자라는 말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자유와혁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울 유일무이한 신당, 대체 불가한 세력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부정선거와 관련한 수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무대뽀로 아니라고만 하는 사람들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우리나라 속담을 들려줘야 할 것 같다라고 질타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국민들은 부정선거라는 것을 알고 직접 투표 현장에 나가 증거들을 수집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후보에게 보내주기까지 했는데 아직도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연 정치인으로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뜻에 따라 부정선거와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데도 우리 정치권은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특히 국민의힘 당이 자유우파 정당이라면 더 이상 부정선거를 모른 척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 자유와혁신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반드시 세울 것이라면서 애국시민이라면 나라를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 자유와혁신과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총칼과 탱크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반국가 세력들이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전쟁이다. 훔친 거대 의석수로 무엇이든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전쟁이라면서 우리 자유와혁신은 이 체제전쟁의 선봉에 서 있다. 우리는 강력하게 싸울 것이다. 부정선거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박원순 아들 재판이 또 정지됐다는 소식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관련 명예재판 훼손이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이 또다시 멈춰섰습니다. 법원이 박원순 씨에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아도 된다고 허락하자 피고인 측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호 박사 등 7명은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양승호 박사 측은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을 상대로 재판부 기피 신청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서울고법은 지난 15일에 이를 기각했습니다. 양 박사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이유는 박주신에 대한 편의 봐주기와 과도한 재판부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박주신 씨는 지난 4월 서울고법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양승호 박사 측이 없는 상태에서만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해서 실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서울고법은 비대면 방식인 영상재판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 양 박사 측은 영상증언은 반대 측의 신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면서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영상재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이나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데, 박주 씨는 올해 초 귀국해서 고려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양승호 박사 측은 피고인 중에는 핵의학 전문의와 치과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박주신 씨의 신체 상태나 과거 제출된 MRI 영상의 진위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며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영상으로는 박주신 씨 신체 상태나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없어 실질적인 반대 신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박주신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질적인 증인신문이나 신체 검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판에서 박주신 씨가 받은 이런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양승호 박사 측은 지난달 공판 직전 재판부에 영상재판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영상증언은 적법한 절차이며 재판의 불공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사유가 없다면서 양 박사 측의 이의를 묵살했습니다. 그러나 양승호 박사 측은 도저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앞서 재판부의 과도한 요구를 받은 때부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양승호 박사 측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23일에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에 증인신문사항을 사전 제출할 것을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를 미리 재판부에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 박사 측은 이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금까지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은 꽃이다. 증인신문기일에 신문하기 직전 즉석 제출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서울에서 멀쩡히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영상재판을 허가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일반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일이라고 매일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주신 씨는 매일신문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려대 측은 교수 연구실에 전화기를 두냐 안 두냐는 교수 선택 사항인데, 박주신 교수 연구실에는 전화기가 없다, 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가운데 연구실에 전화기가 없는 건 박주신 씨가 유일하다고 매일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원순 아들 박주신 이 재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 여러분은 납득할 수가 있으십니까? 나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